자,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2019년도 맞이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하는데 2017년도, 18년도, 10년도까지 기본계획 수업이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거에서 강의의 어떤 패턴이 좋았다. 이런 평을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강의를 서울특별시와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도, 세종시 이런 쪽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또 세종시에 대한 것도 광역시급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로 대전광역시, 부산, 울산,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거대 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좀 여러분과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 쪽에 따라서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한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될 때 어느 지역에 개발될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토지 수업 위주로 패턴이 잡혔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런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세종, 신도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선계획, 후개발로 도시기본계획이 잡히면 사실 여기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이론보다는 기존의 시가지에 대한 어떤 구성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패턴을 좀 달리해서 내용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내용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해서 잡고 가는데 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공개 강의를 지금 일반인 수강생도 보는 것도 많지만 또 개업공주에서 보시는 분도 많지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거 제가 알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발제해서 본인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그걸 공부해서 강의하는 건 그거 저한테 배웠다고 해서 그건 제 게 아니라 그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들었으면. 다만 여기서 배우는 것만 발제해서 그것만 강의하지 말고 종횡으로 있는 나머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학습과 습득을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배우고 그냥 그거로 눈 가리고 앙환식으로 강의를 하시면 문제가 많이 돼서 역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이주환 교수님 수업 듣고 나는 그거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문제되면 또 내일 강의 들어서 문제됐다 얘기하고 잘 되면 본인이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탁드리는데 저는 일정한 내용을 얘기할 때 공개 특강이면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7분의 1이 물에 뜨고 7분의 6이 물속에 있습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발췌해서 강의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이번에 또 무슨 도시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그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강의하는 분 있던데 제 거 동영상 보고 해가지고 또 문제되니까 또 저한테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이 깊게 공부를 해주세요. 제가 이 공개 특강에서는 이걸 전체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일부의 얘기만 하는 건데 특히 기본계획학도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얘기 종합적으로 나올 때 일부 얘기만 갖고 여러분이 따라하다 문제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 저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아예 좀 남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완벽한 공부를 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보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패턴이 좀 있는데 그럼 기존의 패턴 해당 지역이 개발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거대 도시의 기본계획과 일반적인 시군의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선계획 후개발을 그리게 될 때 이런 데들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용인의 기존 시가지는 전체 면적의 20% 채 안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개발되면서 40% 30% 개발된다면 이런 걸 어디를 개발할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대도시급들은 기존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시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얘기들입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뭐냐면 없는 시가지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지가가 급등되는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초점 맞추는 166개의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대도시를 뺀 나머지 시군 계획에 제가 집중을 뒀지만, 최근은 이제 이번 강의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대 도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요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도시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 방식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될 때 도대체 어떤 방식의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걸 보는 거고,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요즘 최근에 얘기하는 갭 투자, 아니면 상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돼요. 물론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수업 듣던 옥탑방 포버스 알렉스님, 이분이 이제 강의의 입지로는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나요. 네, 이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입지론에 대한 것을 뛰어난 이유가 본인이 이런 강의하기 전에 어떤 GS 점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대기업에 그런 쪽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입지 분석력이 뛰어난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입지 분석이 뛰어나려면 발로 뛰어야 되느냐? 물론 발로도 뛰어야 됩니다. 현장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보는 대도시 도시기본계획을 딱 보게 되면 해당 시가지가 업그레이드되는 유에서 유의 창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종의 변형이에요. 이 변화의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녹두장군 정아무개님이 공주에서 우리나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금치 전통을 합니다. 우금치 전통을 하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어떤 동학 농민군이 1000대, 우리나라 제어를 하기 위한 일본군과 우리나라 합동군이 1대 1000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1대 1000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건데, 이 전투에서 이쪽은 부상병이 1명이 나왔고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산혈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체가 산을 잃었고 피가 바다를 잃었다. 그냥 막 다 이 당시가 일본군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것들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일본군의 자동화 소총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화성총은 심지에 불을 당기고 불이 붙어 발사가 될 때까지 조준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북선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해서 싸울 때 일본이 내세우는 무기가 조총인데 배에서는 화력이 없습니다. 왜? 겨누고 있어야 되는데 배가 흔들리니까 지금 조준될 때 발사가 안 돼요. 불이 타들을 때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함선에서 포는 이렇게 발사가 되니까 얼추 맞아도 파괴 반경이 크니까 당연히 이쪽이 우수했죠. 그러나 일본군이 그런 조총을 실제로 불이 심지가 닿지라도 빵 쏴서 발사가 되는 총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한번 싸워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수 병력이 있는 데는 그냥 가서 짓밟고 좀 우리의 피해가 있어도 가서 끝내자 이랬는데 이 당시 일본군은 뭐를 갖고 왔냐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기관총, 이 기관총 한번 땅땅 쏘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 나가는 기관총을 이때 처음 일본이 개발해서 이 전쟁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총 한 대가 딱 있으니까 야 거기 몇 명 안 돼, 우리가 한 200명 죽더라도 가서 밟아버려, 다다다다 하니까 줄 서서 가는 대로 다다다 다 누워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여기 문명은 죽창을 들고 있었어요. 죽창. 왜냐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죽창만 들고 있으니까 그냥 일순간에 이게 망가지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이 이론을 제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집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내가 보고 발췌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중개사무소 가면 일 안 된다고 가보면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죽창만 하고 있어요. 죽창 들고 있어요. 뭐냐 가보면 아이고 할 거 없어. 그냥 죽치고 앉아서 창만 봅니다. 죽창이에요. 죽창. 보고 있으면 안심해요. 아니 그러면 접고 차라리 뭐 노가다를 뛰든 아니면 대리운전을 뛰든 하는 게 낫죠. 언젠간 되겠지? 오는 손님 기다리고요. 겨울철이 됐는데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다 얼어서 지금 안 굳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안 떨어지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얼음 저 호수라도 깨서 그 안에서 빙어라도 낚시해서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안 되니까 그냥 죽창 사무실 한 대 죽겠어요. 이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쪽 수원에 경기 남부에서 토지 강의하러 갔을 때 자기소개하라니까 정말 기분 나쁜 전체적 테마가 있었어요. 듣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유 전에는 바쁘고 막 했는데 요즘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라도 해보려고 왔어요. 듣고 있으면 짜증이 확 납니다. 할 거 없고 진짜 먹을 거 없으면 마지막에 토지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쪽 강의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질책성 강의라는 게 아니라 할 거 없어서 마지막에 토지한다. 그래서 토지 배우러 왔다. 토지에 대한 얘기가 공법이거든요. 공법의 기본이 여기 있는 도시기본계획이고. 그런데 할 거 없어가 아니라 할 거 있어도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치고 앉아서 죽창만 들고 있으면 기관총 막 그냥 싸댈 때 다 줄 서서 들어놓아요. 지금 시가지에 있는 대부분 중개업소가 죽창 들고 서 있고 이 경기 불황이라는 기관총이 쏴대기 시작하면 다 줄 서서 넣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하모니 다다다다다다 쭉 들어넣어요. 그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할 거 없어서 토지 들어왔어요. 정말 기분 나빠요. 할 거 없어서 토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 게 많아도 돈 벌려고 토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고 지금의 변형이 되면 변화되는 내용에 여러분이 어떤 지수를 통해서 어디 부동산이 뛸 건가 이거를 파내야죠. 요즘 경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값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 골라서 사면 돈이 됩니다. 그럼 잘 골라봐. 이거 좋아요. 왜 좋은데? 그냥 느낌이 좋아요. 이건 안 맞아요. 여기는 어디서 좋다 저래서 좋다. 자기가 현지 임장활동을 통한 느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설득력은 느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옛날처럼 벅적벅적하면 사람들이 사요. 근데 요즘 경기 앉아서 벅적벅적 안 해요. 그러면 벅적벅적 안 하는 데를 보여주고 사요. 안 삽니다. 벅적벅적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여기는 해당 지역 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시가지가 남루하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왔고 이런 예산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 선 계획에 따라 후 개발되는 변화가 있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집값이 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계획 후개발에 대해서 2019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대도시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로 유시한 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거를 얘기를 하지만 이런 대도시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막 거품 껴서 올라갈 때는 제가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해요? 막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고 이럴 때 경매가 나오던 아니면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매물이 나왔을 때 이게 받아두니까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저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폐기물 처리장 고물상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 무슨 문화재급에 준하는 도자기 찾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 대한 거 여러분 지금 시가지가 U에서 U를 창출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될 때 어떤 변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에 대한 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개특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것이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겠습니다. 공개특강만 들어도 딴 데서 못 듣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본 강의 좀 안 듣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듣다 보면 요즘 어벤져스 영화 나오려고 해서 막 예고편 나오는데 듣다 보면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질나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존의 어떤 동영상 강의는 워낙 그것만 보여줘도 그게 좋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될 때 도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면 이게 뭐냐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시 광역시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들 앞으로 시설을 두겠다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기, 수도, 가스, 공원, 녹지,
도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공원, 녹지, 도로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다면 이런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얘들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진행해야 돼. 근데 진행해야 되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공원 얘기를 서울시랑 얘기를 맞물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딱 보면 공원에 대한 얘기 2020년 7월 1일불 되면 장기 미집행 공원은 일몰제로 해제가 돼요. 그럼 이렇게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 이게 다 없어지는데 이 상태로 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예산을 끌어들여서 지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행해야 될 때는 돈이 필요해요. 집행해야 되니까, 보상해야 되니까. 이거를 진행하지 않고 해제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방치하는 미집행 상태는 안 됩니다. 2000년도의 개정 공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는 이 내용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이것도 동영상 또 듣고 그대로 또 강의 흉내내서 하시는 분들 한 6개월, 3개월 정도 짝퉁 강의 막 하는데 짝퉁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짝퉁 강의가 되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하면 짝퉁 강의가 돼. 조금 더 깊게 내 강의만 듣지 말고 내가 이 강의 하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한 자료 이거를 제가 동영상에 안 찍어요. 그럼 이런 건 여러분 직접 찾아보고 만들어서 좀 이걸 제대로 해야지. 그냥 이건 모르고 내 강의만 그대로 맹무새처럼 하지 못하니까 약간 삐끗하는 순간 엉뚱한 논리가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나잖아요. 조금 여러분 신중하게 그런 거는 문제없게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좀 더 그거에 어떤 포인트를 얻고 힌트를 얻었으면 좀 깊게 강의를 해주세요. 아직까지 이거를 동영상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봐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데에서 투자처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어디 가야지 되는가 또는 진행되기로 했다면 진행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진행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는 걸 끌어들일 때 이거를 그냥 예전에 강의하듯이 단순히 끌어들이냐 변형된 형태로 끌어들이느냐 변형된 형태에서는 갑자기 투자의 포인트가 확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강의의 패턴대로 보는 데가 있지만 투자의 패턴이 딱 뒤바뀌게 되면 뒤바뀐 패턴에서는 예전 패턴 제가 강의했던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본강의 할 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지금 장기 미집행 일몰제 해제 공원이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해제는 절대 안 돼. 불가 입장을 얘기했어요. 왜? 서울시 전역에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가 너무 과밀가별돼서 여름철 되면 온도가 이글이글 올라가요. 가뜩이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더워지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에서 3도만 더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아열대성 질병에 창궐하고요. 서울시 인구 절반이 질병으로 다 넣으면 응급 의료체계는 다 마비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절대 안 돼. 공원은 무조건 우린 진행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진행될 때 이런 경우 돈이 없으니까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 방식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변형 방식 중에서 A 변형 방식, B의 변형 방식, C의 변형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공원이 이렇게 간다. 이거 예전에 동영상 강의했고 일부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형됐을 때는 지금 무조건 그렇게 간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박살 개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형된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좀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이번에 반드시 들으시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 보다 그게 나와요. 도로가 있다, 녹지가 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도로는 내야 되고 녹지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집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행하느냐, 해제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연장하느냐? 연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변형의 연장 방식을 또 나와요. 그러면 이런 변형의 연장 방식이라는 게 기본계획 보면 이거는 연장한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한다 돼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연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걸 여러분 독해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도로 같은 거 이건 수용당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는 물건 2020년 일몰제라니까 이건 도로 놔야 됩니다. 아니면 해제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가 도로가 2020년까지 난다면 얘는 이만큼 수용당하고 도로에 접한당 되죠. 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이 여기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확장된다고 했어요. 그럼 확장된다면 이게 확장되면 나는 요거에 대해서 수용당하는 거예요.
해제된다면 도로 옆에 땅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할 때 이게 지금 해제인지 진행인지 아니면 연장인지 깔끔하게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써는 거 딱 읽어보면 해제한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진행하겠다, 연장하겠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장 구도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들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식으로 써놓고 지자체마다 이걸 지금 터치를 합니다. 이 기본계획이 2025로 나온 것들은 아니지만 지금 한 7, 8년, 5년 전 이전에 2015년적 기점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얘기를 반영한 데들은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반영되면 이게 반사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안 써있지만 반사에서 보이는 것들을 딱 보면 알아요. 여기에 인구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해제된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된다. 아 이건 연장된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본 강의 때 합니다. 다만 제 강의 듣고 이제 이거 발췌해서 강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번엔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이번에는 돈 덜 들여도 무료 강의만 듣고 강의하는 거죠. 여러분들 실력이 좀 안 되니까 유료 강의까지 좀 듣고 그 유료 강의를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나하고 강의하시면 남들한테 큰 피해 없이 좋은 내용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들 강의에서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제 거 좀 유료로 들어서 뭐 몇 푼이라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남들한테 좀 더 많이 해서 벌고 좋은 얘기 전달해 주면 저도 좋은 거니까 뭐 내 거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본 강의 때 하게 되니까 봐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정해지고 얘랑 조화를 딱 맞춰보면 아 서울은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되니까 여긴 투자 가치 있어 없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이 동네 좋아 어떠니까 좋아 물론 전체적 분위기가 맞출 수 있지만 전체적 분위기가 그냥 보이는 데는 다 좋아요. 다 좋은 건 높게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강의가 좀 산티날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볼게요. 여자가 막 모델처럼 이뻐요. 타고난 모델에 엄청난 미모가 있어요. 이런 여자 데리려면 돈 많이 들고 남자 능력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그냥 좀 못생기고 퉁퉁해요. 근데 뭐 성격 좋아서 데리고 사는데 같이 아침마다 운동하거든. 여자가 쫙 살이 빠져서 모델처럼 변해. 그 집부터 더 이뻐졌어요. 내가 땡 잡은 거죠. 남들 보기 다 좋은 건 다 달려드니까 비싸요. 근데 남들 보기 안 좋지만 좋아질 때를 고르는 게 진짜 돈 버는 거죠. 안 좋으니까 안 사죠. 샀는데 이런 시가지 유에서 유를 선계획 후개발에 따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맛이 가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시가지가 기본계획에 따라 딱 바뀌더니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숲. 제가 좀 여담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서강대 나왔어요. 물론 이 동영상 보는 친구는 딱 듣는 순간 본인인 거 알 겁니다. 이 친구가 내가 알기로는 서강에 있는 인문계열, 문학계열의 학교를 갔다가 1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경제학과로 전과한 친구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여의도 쪽에 있는 굉장한 금융,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금융의 어떤 브레인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길래 내가 딱 얘기를 했어요. 야, 아무개야, 너 있잖아. 집을 살려면 여기다 사.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가보니까 동네 꾸질꾸질하고 싫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딱 사놓고 딱 1년 만에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3억, 2억 얼마 주고 샀는데 융자점 끼고 3억대 안 되게 샀는데 이 아파트가 7억대 가까이 올라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 친구가 참치집에서 아주 비싼 고급 참치집에서 저한테 참치를 삽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내가 부동산에서 전문가니까 너 이렇게 벌게 해줄게. 네가 전문가니까 주식해서 나 돈 좀 벌게 해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주황아, 내가 진짜 주식해서 돈 벌게 해줄게. 엄청난 정보 하나 줄게. 그래, 귀가 쫑긋했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주식하지 마. 그 말이 막 뼈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 진짜 오늘 돈 벌었어. 그날 내가 술 샀게 해서 막 참치 먹으면서 술 왕창 먹여서 아주 얘가 뻗었더라고요. 그냥 참치 먹는 그 테이블 앞에다 다 토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도 없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재수없게 묶인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벌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가보니까 얘가 안 산다고 하는 거를 부인이 와서 안 산다고 하는 걸 이 친구가 주황이 전문가 믿고 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주변이요 막 중공업 지역이고 성수동 그쪽에 보면 막 아우 이런 거 살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인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딱
서울숲 발표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쾌적성 좋고 하니까 지금은 성수동 땅값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아파트값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된다 이러면 준공업 쪽이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도 높게 나오고 일조 높이 제한도 없어. 인동간 거리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값이 오르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거 옛날로 돌아가면 나도 벌지. 그때로 돌아가면 모르니까 못해요. 그러나 그걸 몰랐느냐? 아니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런 거 진행한다는 얘기가 기본계획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는 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강의 중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개 강의 후 25일 목요일 개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5주 과정과 KOK 회원 과정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이 카페 KOK 부동산학원 네이버 카페는 현업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무 업무 능력 향상과 일반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주는 커뮤니티로서 매월 부동산 중개업 실무 및 투자에 관련된 정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법을 해석하는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9년 4월 정규 과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5주 과정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페 첫 화면 중앙 배너를 클릭하면 이번 개강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강료는 일반 회원 기준으로 45만원이며 오프라인, 온라인 과정 모두 동일합니다. 필요시 현장 강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물론 KOK 연회원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규 과정을 무료로 수강 가능하오니 연회원분들께서는 열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2018년도 31개 경기도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강의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는 강의 품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수강 신청 방법은 내용 하단에 정규과정 신청하기 클릭 버튼을 선택한 후 빈칸에 성명, 연락처, 회원 등급을 각각 기재해 주시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KOK 연회원 제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첫 화면 KOK 연회원 제도 배너를 클릭하면 연회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KOK 연회원 과정은 KOK 부동산 학원장 이주환 교수가 직접 교육하는 부동산 중개업 실무 및 경공매 투자, 그리고 저희 법인의 세무를 관리하는 그 전문 세무사 실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업무에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카페 4번 연회원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있죠. 토지의 가치 분석, 경공매, 도시기본계획, 부동산 재테크, 세무, 도로, 수용, 보상, 확인설명서 작성법, 세무 일반 이론 등 개업 공인주사 및 개인 투자자가 꼭 필요한 수준 높은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과목 추가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임 교수로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퀄리티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회원 등록 시 가장 큰 혜택은 매월 개강하는 과정을 유료 정규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은 물론 카페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횟수, 시간에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이주환 본인, 저는 투자물건 상담, 업무 협력, 질의 상황들에 대한 회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게 되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동영상 촬영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 커뮤니티 형태의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OK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많은 수강을 바라고요.
오프라인 과정은 1년 120만 원, 온라인 과정은 1년 6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 강의 후 온라인 연회원 과정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는 교육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 즉 2년간 카페 모든 동영상 정규 교육을 수강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교육 종료 후 연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단, 오프라인 과정은 별도의 기간 연장은 없으니까 이 점은 넓은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연회원 제도의 신청 방법은 우리 카페 첫 화면 KOK 연회원 제도 안내 배너를 클릭하고 마우스 스크롤을 가장 하단으로 내리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 클릭 후 성명, 연락처, 회원 등급, 카페 가입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당사 직원분이 내일 오후 별도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오늘 내 신청서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1년 추가 기간 연장이 있사오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오늘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집값이 변형, 뒷값이 오르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편의시설이 아파트값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역세권이란 개념보다는 숲세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공세권, 숲과 공원이 있는 데들. 그럼 이런 데들이 여기서 이게 공원 들어오면 좋아했는데 해제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공원이 난개발돼요. 그럼 이럴 땐 죽쓰는 거잖아요. 서울시 말고도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에서 이런 거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해를 보는 거죠. 근데 숲세권, 공세권 말고도 요즘은 이제 서울시 같은 데 GTX 역세권이 있잖아요. 그럼 GTX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뛸 거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GTX 여기 들어오면 일정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빨대 효과로 빨려 들어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어요. 분명히 거기는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겁니다. 물론 이건 있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내려간다는데 올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딴 데는 5억 오를 때 여기는 1억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려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 읽어보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보는 눈은 매의 눈이에요. 이 매가 15km까지 본다. 뭐 인터넷 보니까 별력이 나오던데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어느 특정 지역 가서 물건을 딱 찍어서 익었다 이런 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 큰 그림 보는 것은 안 틀려요. 하여튼 제가 지난 2018년에 한 두세 군데 찍어갖고 뭐 진행하면 다 뉴스에 나와요. 정유투에 나오고 이게 뭐 투기조 상태 나는 거. 그것들도 그냥 막 가서 가물어 찍는 게 아니라 오면 사무실에서 밤에 쭉 보고 기본계획이니 뭐니 다 봐요. 그리고 전체 국가계획이나 발제된 내용을 딱 보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여러분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얘기 말고 또 타이틀.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특광식으로 대도시로 본다면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얘기로 시가지가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의 변화. 이거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공업지역의 변화예요. 공업지역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 해봅니다. 예. 제가 지금 엊그저께 대구 영남대 강의를 갔는데 그쪽 강의 진행하는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지역 선배님이에요. 감정평가사시고 지역적인 정치활동도 대구에서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대구가 못 살게 된 원인을 얘기해요. 이제 끝나고 딱 동대구역에 내려주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동영상 보시면 뭐 이렇게 좋은 강의 소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이 이제 대구 영남대 쪽에서 이렇게 가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구가 망가진 이유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 살 때는 대전 인구가 100만이 안 될 때 대구는 200만 도시였어요. 근데 이 대구가 비교가 안 됐죠. 더군다나 대구 박정희 시대만 해도 얼마나 밀었습니까? 그럼 이 대구라는 도시가 자기들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실수했느냐.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 다 외곽으로 뺐어요. 그리고 공장 있으면 참 집값 떨어지니까 대구는 깨끗한 도시 만들고 공장은 외곽으로 빼서 대구에서 출퇴근 시킨다. 기업이 빠지니까 돈이 없어요. 시가 돈이 안 들어와요. 무슨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회사도 직원이 10명 있으면 10명 월급 주는데 직원이 벌어오는 직원이 있어야 10명 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자체도 지자체 예산 국가에서 맨날 아빠 돈 줘요. 떼거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당
지자체 내에 기업들이 있고 얘들이 벌어서 여러 가지 세금, 지방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놓으니까 대구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집행사업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덩달아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외곽의 어떤 위성도시들은 옛날보다 아파트값 뛰고 대구는 내려가고 이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업지역이라는 것들이 참 딜레마예요. 대도시로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면 공업지역에 대한 것들이 공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외곽으로 뺐는데, 그럼 이런데 공업지역 지정된 데들이 그냥 거의 폐허가 된 공장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업지역들이 지금 현재 보면 IT밸리,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게 딱 바뀌게 되면 IT밸리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옛날 공장이 좋을 때 얘기합니다. 이 공장에 근무자, 옛날 말로 속된 말로 공돌이 공수이들이 500명 있었어. 인근 식당 좀 잘 됐어. 그러더니 얘들 다 중국 떠나고 다 비었어. 그래서 이 공장을 보면 여기에 보면 밤 되면 스산하고 별거 없어. 그랬는데 이런 데들이 탁 부시고 딱 가더니 지식산업센터 이게 들어와서 분양이 돼요. 분양이 됐더니 막 여기에 이게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꽉 찼어요. 그리고 각 호실마다 몇 명씩, 5명씩 막 근무가 돼요. 그러니까 근무 인원이 막 5,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인근의 상권을 딱 바꿔놔요. 그러면 이렇게 됐던 지역들이 인근의 공업적 변화가 인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얘기 다시 해볼까요? 저희가 인덕원역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쪽 평촌에 보면 LS 산전자리가 공업지인데 걔들이 떠나고 이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막 이제 분양이 돼요. 가보면 막 높은 빌딩 상업지역, 강남대로 있는 건물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건대 투어하면 관양지구에 제가 신탁공매 받아서 진행했던 물건 보러 오면 딱 보면 보이거든요. 저쪽 봐라. 저기 용도지역 뭐야? 그럼 모두 상업지역이래요. 그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럼 공업지역에 LS산전자리에 그렇게 해서 평촌 오피스센터니 뭐니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데가 엄청나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런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효과는 그 지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지역도 좋아졌죠. 분양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쏟아지니까 과천 청사가 떠난 뒤에 죽은 상권인, 시체 상권인 인동원이 얘네들이 쏟아 들어오면서 젊은 상권으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출퇴근할 때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퇴근도 불명하고 저녁 12시 넘어서 퇴근하려면 대중교통 이용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타려니까 주차비가 비싸고 하니까 인근에 1인 거주 오피스텔 고시원이 아주 동나요. 없어요. 세를 못 얻어요.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니까 간단하다고요. 도시개발계획 보면 이 동네 1인 주거 거주 오피스텔 임대료 오르고 앞으로 투자시장 좋아. 1인 뭐 이런 상가 상업지역 상권 좋아져.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뭐가 있느냐. 이런 공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공업지역이 그냥 공업지역으로 끝나느냐.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바뀌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특별시 광역시가 거대 도시가 되기 전에 과거에는 이 도시의 인구 유불 위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라는 걸 지정했거든요. 그럼 이 산업단지가 공업지역이 돼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보면 구로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럼 일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가 틀려요. 그러면 이런 산업단지가 있는 것들은 국계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간 게 아니라 저쪽 산자부 쪽에서 했던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이런 산업단지를 이걸 바꾸려면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이 이런 데 이렇게 틀어서 바꾸자 한 데랑 그냥 있는 산업단지랑 틀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지금 읽어낼 수 있느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라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거 듣고 그대로 강의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러려면 이런 거 보려면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산업입지법, 그다음에 구조고도화 사업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테마 한 8개 이상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융합되는 걸 딱 보고 해야지 쭉 이런 식으로 두세 가지 배운 것만 얇게 해서 했다가 그거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바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나머지 6, 7개 뭐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6개 뭔가 궁금하시죠? 다 가르쳐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본 강의 들어가면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제 강의 듣고 따라 하시는 분들 조금 유료 강의 그때까지 듣고 따라와서 하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물론 이건 있어요. 유료 강의가 아니라 공개 특강만 딱 듣고 딱 해도 사람들이 워낙 몰라.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는 통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중에 한두 명은 달라요. 그들은 딱 캐치를 하면 여러분 데미지 있으니까 조금 유료 강의 이분들은 듣고 하세요. 물론 일반인들 듣는 게 들으란 얘기고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내 거 이렇게 뚝 듣고 패턴 읽어서 강의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대한 것들 꼭 좀 더 들으세요. 일부는 뭐 유료 강의 지금 제가 듣는 거 알아요. 그분들은 숨기고 다른 아이들을 보지만 그분들이 제 수업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얇게 즉흥적으로 수업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다만 시간만 2, 3개월 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깊게 공부해 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번화요. 그럼 도대체 어디야? 이런 얘기 생각해 봐야죠.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아, 도시기본계획 보니까 서울특별시 어느 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서울시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물론 이 지역의 지역적 파급 효과는 달라요. 이런 건 있죠. 이렇게 지산 만들어도 광주는 잘 분양 안 될 것 같아. 안 되더라도, 분양이 50%만 되더라도 거기 들어온 50%의 입주인들이 서울 같은 데 한 호실에 10명 있어도 직원 5명이다. 5명이 들어와도 일단 주변 상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낮은 가격이 있으니까, 서울은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서로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투자했는데 사람들 많이 와서 좋아졌다.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 이 수업이 왜 이게 필요한가 느낌을 아실 겁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도시규모계획 특권 시간에 도시규모계획을 보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또 많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보면 이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녹지 지역 내에 농업 진흥 지역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수업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어디가 해제되는가는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 국토해양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이지만, 이런 데들이 해제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면 이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어떤 성향이 있었느냐면 선 계획 후 개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독립변수고 이쪽이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줘야 얘가 변화를 줘야 얘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 이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구체적 계획이 나와서 개발을 시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독립과 종속변수니까 얘가 절대적 기준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변화가 생기는데, 옛날과 달리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계획 세우면 개발할 때는, 이 개발하게 될 때는 국가 등이 신도시를 지정하고 했지만, 최근에 도시가 신도시 지정을 잘 안 하니까 지자체마다 자기들 필요도시 만드는 것을 개발제한계획 관리계획이나 농업진흥적 해제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얘들이 독립변수가 되고 얘들의 계획을 종속변수로 도시계획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들이 있으면 이런 해제지역들을 특별시 광역시 이 지자체들의 거대 도시 계획에서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안 보여줬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세우는 국토부가 지자체 서울시랑 협의했다, 대구광역시 협의했다, 대전광역시 협의했다. 그러면 협의된 지역들이 딱 해제되면 녹지지역이 되면 지자체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요. 녹지지역들 주거적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데가 토지 투자에 어때요? 진정한 급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특별시 광역시 기본계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고, 네 번째는 정말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정비사업의 변화예요. 특별시 광역시급은 오래된 도시가지가 있으면 구시가지를 신시가지로 바꾸기 위한 정비사업의 변화를 둬요. 근데 이거는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대의 내용들도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통합이 됐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거 말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이런데 소규모 정비사업인 소규모 재건축, 가로택 정비사업 또는 뭐 자유택 정비사업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얘들이 이게 어떻게 바뀔 건가, 투자 가치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규모가 이렇게 있고 가류택 정비사업이 이렇게 있다면 도정법은 정비계획이 들어가요. 그런데 소정법은 정비계획 없이 조합 만들고 그냥 약식으로 신속하게 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도정법에 이게 규모가 여기는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게 소정법 시대고 도정법은 재개발 시대예요. 근데 여기 재개발로 갔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소정법 시대에 나와요. 요번에 영등포 쪽에 서울특별시 쪽에 내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30층에 준하는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 됐거든요. 15층이네, 7층이네 이래갖고 쌓았는데 요번에 30층짜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1만 미터 제곱 이내, 그러니까 대략 3,000평 이내의 그런 도로로 둘러싼 이 구역에 30층짜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게 등장을 해요. 이거는 웬만한 재개발보다 사업이 더 좋아요. 여기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대박 왕대박 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우 어떻게? 어디야? 왜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분강이 들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대세예요. 앞으로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특별시 광역시 기본계획 보면 이게 가능한 데가 있다고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의 기본계획을 딱 보고 이런 지역에 빌라나 단독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0평 이내 그런 한 구역 안에 있는 데서 마을 많이 있어봐 50세인데 싹 부시고 30평 지니까 어떻게 해요? 50세 조합원들이 약 한 200세대 진다. 오, 환상 아니에요? 환상이죠. 아니 50제 집 부셔갖고 50개가 나눠갖고 150개 분양하면 1500원 이득 나눠 먹는데 이런 돈벌이가 어디 있어요? 웬만한 시행사도 이런 이득을 못 가져요. 그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디서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요번 수업에 2019년도 제가 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보게 되는 뭡니까? 도시기본계획 2019년의 기본계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 수업 꼭 들으시고 또 이 수업만 들으셔도 좋고 또 연회원제도 있으니까 연회원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특강이었고 많은 수강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전반부가 지금 뭐 중간 정도 갔는데 이후로도 기획되는 많은 수업이 있으니까 또 연회원 제도에도 관심 가져주고 연회원까지 다 못 듣겠다면 기본계획 수업은 꼭 좀 들어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큰 어떤 투자의 변환, 내가 어떤 경제적 신분의 상승 기회가 되는 그런 강의를 마련할 테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듣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이것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따라하려면 내가 그 나머지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내용들도 다 좀 찾아서 공부하시고 좀 강의를 조금 좀 퀄리티 높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